콜레스테롤 수치에 쏙지 말자. 스티븐 시나트라 조언이 보던 지음인데 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나이아신, 니아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하고, 니아신은 1955년 매일 1,000에서 4,000mg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성분이다. 뒤이은 연구들을 통해서 니아신은 트리글리세리드를 20에서 50까지, LDL 콜레스테롤을 10에서 25%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아신은 비타민 B3의 주요 형태 중에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니코틴 아미드이다. 둘은 인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데 니아신만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와 관련된 물질에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니아신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작고 단단한 비비탄 모양의 LDL 입자를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입자는 동맥내벽에 딱 달라붙어 산화되면 손상을 일으킨다. 더불어서 니아신은 LP로 불리는 지단백질 역시 감소시킨다. 지단백질은 LDL의 특별한 종류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해한 축에 속한다.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분자들이 주인공이다. LP는 심장질환과 심장결작을 일으키는 개별 위험인자이지만 체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도 없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사람도 없어서 콜레스테롤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니아신은 LP를 10에서 30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니아신이 HDL 콜레스테롤을 늘린다는 점이다. 니아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린다는 점이다 하는 거죠. 니아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린다. 자, 니아신. 니아신이 체내에 지나치게 많이 존재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 상당히 무리가 된다는 점이다. 간 독성으로 알려진 상태를 갖는다. 그러나 앨런 가비 박사는 영양 보충과 질병에 관한 세밀한 검토를 벌인 결과 니아신을 하루에 3g 미만 섭취한 환자에게는 이런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니아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군요. 니아신 홍조는 유아용 아스피린으로 방지한다. 조니 박사의 경험이다. 내가 니아신 홍조를 처음 경험한 것은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던 때였다. 그날은 6시 예약 고객을 막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대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비타민도 삼킨 뒤에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피부가 붉게 변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니 뺨과 팔이 붉은슬이 변했다.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상했다. 절묘하게도 6시에 예약한 고객의 남편이 맨하튼에서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였다. 그녀에게 전화를 했더니 즉각 남편을 바꿔주었다. 증상을 설명하자 특별히 먹거나 접종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평소에 먹던 비타민이요. 내가 대답 없이 그저 주저 없이 답했다. 니아신 때문이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좀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그럼 난 이만 다시 자야겠어요. 이렇게 나는 악명 높은 니아신 홍조를 처음 경험했다. 니아신. 이것이 너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군요.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혀 위험하지는 않다. 이 증상은 피부의 혈관이 이완되면서 나타난다. 가렵고 살짝 뜨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 2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며 유아용 아스피린을 미리 먹어두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니아신을 보충 섭취하기 전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니아신 복용 시 유의사항. 니아신 제품은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가 아닌 곧바로 작용하는 제품으로 선택한다. 복용량은 100에서 100에서 천천히, 홍조가 심하면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사과에 든 성분인 펙틴 보충제와 니아신을 함께 복용해도 홍조를 줄일 수 있다. 니아신을 복용하면 간 기능은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비타민 B2 혼합 토코페롤 제품으로 구입한다. 영양계는 지난 수십 년간 비타민 E를 신장의 구세주이자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지질 가산화를 막아주는 중요 항산화 물질로 승계했다. 지질은 다름 아닌 지방을 의미하며 가산화는 자유레디컬로 인한 산화적인 손상을 멋있게 표현한 용어이다. 비타민 E의 명성이라 보존해서 사용된 비타민 E를 많이 먹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벌써 천년 비타민 E를 언급하면서 천년이라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를 붙인 사실을 눈여겨봤으리라. 이 표시는 알파 토코페롤 자체가 천년 비타민 E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비타민 E는 총 8가지 물질로 구성되며 그 물질들은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 두 가지로 분리된다. 토코페놀은 다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등 4가지 형태가 있고 그 가운데 알파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여러분이 천연 비타민 E 보충제를 구입하면 대부분이 100% 알파 토코페놀이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숨어 있다. 감마 토코페롤은 4가지 토코페롤 가운데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감마 토코페롤이다. 따라서 알파 토코페롤만 많이 섭취하고 감마 토코페롤은 음식이나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비타민 E로 인해서 오히려 산화가 촉진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알파 토코페롤을 과량 섭취하면 체내에 저장된 감마 토코페롤까지 고갈될 수가 있다. 2011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비타민 E의 양면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북아일랜드 벨페스트 연구진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E가 불 LDL과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비타민 E가 HDL의 산화를 촉진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타났다. 산화되어서 인체에 유해한 LDL을 간으로 돌려보내 제거시키는 HDL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정말 염려스러운 일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구진이 알파 토코페롤과 함께 비타민 C를 소량 복용하면 비타민 E의 부정적인 영향, 즉 HDL의 산화 촉진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한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에게 작용을 돕는 경우가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는 코엔자임 Q10이 비타민 E를 체내에서 보호하고 생화학 반응으로 산화되면 활성화된 형태로 되돌려 재활용을 돕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래요. 비타민 E도 식품에 있는 비타민 E와 같이 먹어줘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니아신 홍조는 유아용 아스피린으로 방지할 수 있고, 자, 혼합 토코페롤로 하자 하는 것이고, 비타민 E의 이야기는 나머지 절반은 토코트리에놀로 알려진 물질이 주인공이다.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 E군의 항산화 작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심장 건강을 주는 영향만 봐도 확실하다. 비타민 E를 보충 섭취 중인 독자라면 반드시 알파와 감마 토코페롤이 함께 함유된 혼합 토코페롤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혼합 토코페롤 200IU를 복용하거나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감마 비타민 E 함량이 풍부한 보충제를 선택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오메가3는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설득력 있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지만
이 적의 주제가 콜레스테롤과 심혈관계인 만큼 심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자. 이미 30년 전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와 덴마크인 연령 성별을 일치시켜서 비교할 때 에스키모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죠? 하버드 공정보건대학의 다리시 모자파리아는 최근 오메가3와 심혈관계에 검토하고 혈장의 트리글리세리드 농도, 휴지기, 심박, 혈압을 낮추고 심근의 충만 압과 기능을 개선시키며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 특히 생선에서 얻는 성분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급성 심장사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듭 증명이 되어졌다. 1999년에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오메가3 보충 섭취에 대해서 임상 실험이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탈리아 심근경색 예방연구에서 저 보니까 매일 오메가3를 1g씩 제공하는 것과 300g 제공하는 그룹, 또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모두 제공하는 그룹, 둘 다 제공하지 않은 그룹, 4가지 그룹에서 무작위 배정했는데, 평소에 받던 치료는 그대로 받도록 하고, 결과로 비타민 E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오메가3 섭취 그룹에서 사망률이 20% 감소하였으며 급성 심장사 발생률은 45% 감소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국제적인 지침서에서 심장발작을 겪는 사람이나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은 사람은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1g씩 복용하도록 권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조만간 심부전 환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오메가3와 심장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생전에 함유된 오메가3, 즉 EPA와 DHA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씨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된 오메가3인 알라 역시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성분을 검토 분석한 자료에서는 체외 조건에서 실시한 연구와 동물 실험 모두에서 알라가 심장사의 핵심 요인인 심실세동을 예방하며 이 점에서는 EPA와 DHA보다 효능이 월등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야생어류에서 얻은 이 성분은 심장발작 후에 회복 단계인 사람이든 심장발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심장에 가장 유익한 성분이다. 이렇게 넣고요. 다음 판테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권장한다. 판테틴은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형태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상태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에 판테틴을 보충 섭취하면 혈액 검사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판테틴은 또한 LDL의 산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최소 28건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판테틴이 트리글리세리드, LDL 콜레스테롤, 초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연구 전체를 통틀어 부작용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에서 피원자들에게 제공된 판테틴의 평균 용량은 하루 900mg이었고 300mg씩 3차례에 걸쳐 복용하도록 했다. 가장 이상적인 용량으로 판단되며 필자도 이를 권한다. 용량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판테틴. 그 외에 추천하는 영양 보충제. 특정한 건강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보충제를 고르는 일은 항상 어렵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량을 증가한다. 비타민 C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산화적 손상으로 인한 심장질환인 경우에 항산화 성분에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안전하며 부작용도 아주 드물다. 가끔 철분 흡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다만 유전적으로 혈색소 침착증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C를 하루 100mg 이상 섭취하면 안 된다. 혈색소 침착증. 커큐민은 탁월한 염증 방지에 도움이 된다. 커큐민은 인도의 향신료 강황에서 추출한 물질로 강력한 염증 방지 효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다. 그렇죠?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도 감소시킨다. 커큐민과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레스베라트롤은 적포도주에 함유된 성분으로 노화 방지 효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산화된 LDL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코코아 플라바놀은 혈압을 낮추는 다크 초콜릿. 코코아에 함유된 식물성 화학물질인 코코아 플라바놀은 체내 산화 질소의 합성을 돕는다. 혈관을 탄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적한 결과로 코코아 플라바놀 보충제도 판매 중이므로 다크 초콜릿을 먹는 일이 딱히 걸리지 않는 사람은 보충제를 찾아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을 찾으라. 나토키나제와 룸브로키나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희석제, 혈액이 찐득찐득하고 질적한 경우를 고점도 혹은 과점도라고 표현한다.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면 혈관을 지나다 멈추게 되고 혈소판이 서로 붙으면서 덩어리가 된다. 그 결과 혈관은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나토키나제는 콩을 발효한 일본 전통 음식인 나토에서 추출한 물질로 일본의 간상동 및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은 것이 이 성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롬브로키나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발된 물질이며 전통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온 지렁이에서 추출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작용 방식은 인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은 피부로 녹여내서 생성되는데, 피브린은 출혈이 발생하면 즉시 기능하여 혈전을 형성한다. 하지만 피브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지속적으로 점도가 높은 혈액이 만들어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고 점도가 낮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인체는 플라스민이라는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 과도 생성된 피브린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의 일종이다. 그렇군. 그래서 나토키나제와 롬브로키나제는 천연 혈액 희석제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입증 자료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의학 박사 마크 휴스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직접 내밀어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 알아야 될 것은 코에전 표틴의 심장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다. 스타틴 약물은 코에전 표틴을 고갈시킨다. 디볼리버스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심장 발작을 겪은 후 L-카로틴을 보충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춤으로 심장이 더 수월해진다. 니아신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 질환이라는 사망을 감소시키고 트리글리세리드를 또 낮춘다. 오메가3는 염증을 방지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최소 28건의 임상에서 판테틴이 트리글리세리드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LDL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키네즈와 롬브로키나제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효소들을 잘 활용해 보자 하는 거죠. 여기까지.